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집 현관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으면 그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약해지고 삶의 흐름까지 무겁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1938년 삼성상해를 시작한 이후 수많은 거래처, 직원 사택, 공장 출입구를 보며 이 법칙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어디를 방문하든 가장 먼저 현관과 출입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조명은 밝은지, 공기가 탁하지는 않은지, 신발 하나에도 질서가 있는지, 손님을 맞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경험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관이 흐트러진 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기운까지 흐트러졌고, 현관이 단정한 집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운지, 왜 재정 흐름이 막히는지, 왜 기회가 자꾸 스쳐 지나가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이유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큰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고 고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한 직원의 집을 방문했다가 현관의 사소한 문제 하나로 인해 그 가정의 흐름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은 그 집의 삶 전체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집의 현관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위험한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은 누구나 집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당장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현관 하나만 바뀌어도 집안의 공기, 기운, 하루의 흐름까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집 현관이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복과 기회가 드나드는 통로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지혜가 앞으로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어두운 현관 조명은 집안의 기운을 가장 먼저 앗아가는 신호다. 제가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과 사택,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던 것이 바로 현관의 밝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그 공간의 마음과 기운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현관은 하루를 나아가고 들어오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둡고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거나 이미 오래전에 나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 집의 기운은 이미 문 앞에서부터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 초 한 직원의 사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정하고 반듯한 집이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현관이 깊은 그늘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전등은 몇 주째 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바빠서 아직 갈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현관의 조명을 방치하는 집은 생활의 작은 흐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빛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도 가라앉고 판단도 흐려지고 집안에 돌아다녀야 할 기운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마치 이 집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은 사람과 같습니다. 환하게 맞아주는 곳에는 기회도 사람도 자연스레 들어오지만 어두운 곳에는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관은 그 집의 첫인상이며 그 집의 얼굴인데 그 얼굴에 빛이 없다면 복이 머무르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전등을 바로 교체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현관에 불이 켜지니 집 전체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아이들도 집에 들어올 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작은 밝힘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댁의 현관은 지금 밝습니까? 전등이 희미하진 않습니까? 언젠가 갈아야지 하고 미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가 쌓이면 기운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등을 돌립니다. 현관은 집에서 가장 먼저 빛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밝아지는 순간 집안의 전체 흐름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현관의 냄새는 그 집의 건강과 기운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거울이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여러 거래처와 직원들의 사택을 방문하며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이는 일부러 맡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의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냄새에 민감합니다. 집에 들어서는 첫 순간의 냄새만으로도 그 집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숨을 쉬고 있는 공간인지,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까지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현관은 문을 여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그 집 사람의 생활 태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반면 어떤 현관은 눅눅한 공기, 오래된 신발 냄새, 닫힌 공간에서 갇힌 듯한 탁한 냄새가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은 저는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집은 마음을 돌볼 여유를 잃고 있구나. 1970년대 후반 저는 한 중간 간부의 사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현관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신발장 문은 조금 벌어져 있었고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돌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나는 냄새는 억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도 사람처럼 숨쉬고 움직여야 기운이 흐릅니다. 그 간부는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며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관에 바람이 통하게 하고 신발장을 정리했더니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밝아진 느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공간의 흐름 전체가 내는 신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 현관에서는 오래 신은 신발 냄새, 눅눅함, 탁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좁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냄새가 바로 공기를 바꿉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치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신발장을 닫아두고 하루에 한 번 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현관 매트를 가볍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의 공기가 바뀝니다. 집이 숨을 쉬면 사람도 편안해지고 기운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님용 슬리퍼는 그 집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며 평생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늘 사소한 곳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저는 거래처나 직원들의 집을 방문할 때 손님을 어떻게 맞는지, 그 준비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자연스럽게 살피곤 했습니다. 어떤 집은 현관에 깨끗한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어 들어서는 순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가족이 쓰는 슬리퍼는 멀쩡한데 손님용 슬리퍼만 낡고 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에 힘이 실려 있지 않구나. 1970년대 중반 저는 한 중역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 구조도 반듯했고
현관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용 슬리퍼를 보자 제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슬리퍼의 바닥은 많이 닳아 있었고 천 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평소에도 차림새나 집안을 매우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님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슬리퍼 하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마음은 채번 실은 결국 자신의 일에도 정성이 흐트러지는 법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맡았던 사업 부문에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유가 현관 때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한 가지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마음이 맡은 일에도 그 사람의 하루에도 영향을 미친다. 슬리퍼 하나는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작은 물건일수록 그 집의 정성과 세심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집안의 기운과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댁의 손님용 슬리퍼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래된 것, 해진 것, 색이 바랜 것을 언젠가 바꿔야지 하고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리퍼를 바꾸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다시 그 마음이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가족이 씻는 것보다 손님이 씻는 것이 더 깨끗하다면 그 집은 이미 사람에게 복을 내는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복을 되돌리는 위험한 배치다. 거울은 본래 좋은 물건입니다. 빛을 반사하고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전 모습을 정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현관 정면에 놓인 거울만큼은 제가 평생의 경험으로 보아 절대 피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복과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앞에 거울이 정면으로 놓여 있으면 그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 서울로 본사를 옮긴 뒤 한 간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면에 키보다 큰 전신 거울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출할 때 차림을 확인하려고 여기에 놓았습니다. 물론 그 말만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그 간부의 사업 부문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거울은 좋지만 현관 정면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현관을 지나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기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부드럽게 흐를 때 안정과 복을 머금는다. 거울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울의 위치입니다. 정면에 두면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반사되어 나가고 옆으로 두면 기운이 실내를 돌며 머물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 현관 정면에 거울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그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기운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거울이 정면에 있다면 조금 옆으로 혹은 사선으로 이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오는 기운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아 머물 공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흐트러진 신발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현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밖의 기운을 집으로 들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배치와 정돈 상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상대방의 집이나 사택을 처음 방문하면 무심코 현관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의 배열 하나로도 그 사람이 생활을 얼마나 정돈되게 하는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삶의 흐름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집은 그 분위기부터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신발이 제각각 방향으로 뒤섞여 있고 몇 켤레씩 겹쳐져 있는 집은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고 마음까지 어수선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저는 지방 공장을 점검하러 갔다가 한 직원의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풍경은 10켤레가 넘는 신발이 현관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바빠서 정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보다 현관이 말해주는 진실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 집은 지금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직원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일이 자꾸 틀어지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현관을 본 후 깨달았습니다. 생활에 작은 흐트러짐이 일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발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운이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기운이 뒤섞이면 들어오는 복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댁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두세 켤레를 넘어서 5켤레, 6켤레 혹은 그 이상으로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은 필요한 것만 두세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공기와 기운을 깔끔하게 바꾸어 줍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의 기운을 바르게 여는 행위입니다. 현관에서 마음이 정돈되면 생활도 정돈되고 기회도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이제 6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현관에 놓인 열쇠는 마음이 집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열쇠는 집과 나를 연결하는 상징이며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를 구분해주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열쇠가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가 밖에 가 있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활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저는 한 직원이 요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집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사택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현관 탁자 위에 놓인 집 열쇠와 여러 개의 열쇠 고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갈 때 바로 들고 나가려고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 말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 상태가 어딘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에 열쇠를 둔다는 것은 마치 언제든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마음이 집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밖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쇠를 집안 깊숙한 곳에 두어 보십시오. 마음도 함께 안정될 것입니다. 며칠 뒤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열쇠를 방 안쪽 서랍에 두기 시작하니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괜히 서두르는 마음이 줄었습니다.
물건 하나가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두는 위치가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댁 현관은 어떻습니까? 열쇠를 현관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아갈 때 편하다는 이유로 늘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습관은 마음이 밖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열쇠는 보이지 않는 곳, 방 안쪽 서랍이나 손이 닿는 깊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안정을 찾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으면 삶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7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망가진 우산은 깨진 보호의 상징이며 현관에 두면 집안의 기운을 지켜줄 힘을 잃는다.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산은 몸을 보호하는 상징, 그리고 밖에 거친 기운을 막아주는 장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산이 망가진 채로 현관 한쪽에 서 있었다면 그 집은 깨진 보호막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거래처 대표가 요즘 유난히 트러블이 많다고 하소연하길래 그의 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현관 구석에 세워진 5개의 우산이었습니다. 그중 3개는 살이 부러져 있고 펼쳐지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고쳐 쓰려고 놔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고쳐 쓰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이미 이 사람의 판단과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있구나. 현관은 집안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인데 그곳에 망가진 우산을 두는 것은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두겠다는 무의식의 신호가 됩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기운도 우산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저는 그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망가진 우산은 버리십시오. 고치지 못할 것이라면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까워하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날 저녁 우산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깨진 것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의 흐름도 함께 깨진 상태로 머문다. 여러분 댁 현관에는 망가진 우산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펴지지 않는 우산, 살이 휘어진 우산, 천이 찢어진 우산, 언젠가 고쳐야지 혹은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망가진 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오히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우산을 버린다는 것은 그저 물건 하나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먼저 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8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현관에 방치된 박스는 정착하지 못한 마음의 상징이다. 박스는 임시로 두는 물건입니다. 잠시 보관해 두거나 곧 정리해야 하는 물건을 담아두는 그릇이지 집의 첫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관 한쪽에 박스가 쌓여 있는 집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 언제든 떠날 듯한 불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정리의 속도와 위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저는 수도권 근교의 한 공장 직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새로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는 5개의 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고 박스의 모서리는 이미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직 이 집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그 시기에 집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고 일에서도 집중이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스는 임시의 상징입니다. 임시를 오래 두면 마음도 임시가 됩니다. 정착해야 할 자리에서 정착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는 그날 저녁 박스를 모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스가 사라지니 집이 제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마음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만든다. 여러분, 혹시 현관에 박스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두고 있는 박스 말입니다. 박스는 단순한 종이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루는 마음, 정착하지 못한 마음,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상징합니다. 박스를 치운다는 것은 집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자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박스를 없애는 순간 집의 공기도 달라지고 내 마음이 이곳이 내 자리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관에 있는 박스를 한 번에 다 치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하나라도 치워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현관에 쌓인 전단지와 고지서는 마음의 방치를 드러내는 신호다. 전단지나 고지서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관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이끌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단지 하나를 치우느냐 마느냐, 고지서를 바로 정리하느냐 미루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1970년대 초 저는 한 직원이 집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일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인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그의 사택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 한쪽에 고지서와 종이 몇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려고 모아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쌓인 종이를 보며 그의 마음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은 지금 작은 것부터 밀려 있구나. 작은 방치는 큰 방치로 이어지고 생활에서 밀린 일은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현관에 쌓인 종이들은 그 마음의 무거움과 미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종이들을 오늘 정리하십시오. 종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종이를 정리했을 뿐인데 집이 환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예전보다 쉽게 손이 갑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현관의 작은 정리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여러분 댁 현관에는 전단지나 고지서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두고 나중에 버리자 하고 두는 종이가 이미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단지와 고지서를 치우는 일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종이를 치우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복도 함께 움직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 모습이지만 마음의 첫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은 종이 한 장까지도 정리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집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듣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마음가짐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징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어디엔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집의 기운, 삶의 흐름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 매일 아침 현관을 바라보십시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삶의 흐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30초만 현관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은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쓸데없는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조명은 밝은지, 문을 여는 순간 기운이 막히는 느낌은 없는지,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음, 손님이 되어 현관을 보십시오.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님이 되어 현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직원들의 사택을 방문할 때 항상 처음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선 한 번으로 그 집의 생활 태도와 기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보십시오.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 현관을 어떻게 느낄까? 그 질문 하나에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 돈보다 마음을 쓰십시오. 현관을 바꾸는데 많은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낡은 물건을 버리고 박스를 치우고 전단지를 정리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쓰는데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가장 큽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집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복을 머물게 합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도 있었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드는 사람은 늘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관을 정돈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밝히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결심 하나가 복을 불러오는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과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작은 정리가 여러분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밝아지는 그날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